오늘은 2025년 6월 7일 토요일입니다. 벌써 대선도 끝나고 세월이 하도 빨라서 벌써 대통령도 새로 바뀌었고 나라 안팎에서 많이 어수선합니다. 섬섬도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런 말 할 마음의 여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도 예외 없이 사전선거와 본선거 차이가 투표율 차이가 많이 나는 참 이상한 선거였습니다. 이걸 대수의 법칙이라 하는 그 대수의 법칙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수의 법칙과 부정선거과의 관계는 통계적 분석을 통해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식별하거나 의심스러운 결과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발생했을 때 대수의 법칙은 정상적인 투표 결과에서 예상되는 패턴과 결과를 비교하여 비정상적인 패턴을 감지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수의 법칙과 정상적인 투표 결과. 대수의 법칙이란 투표가 충분히 많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결과는 모집단이 평균적 의사를 반영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선거에서 각 투표소의 결과는 약간의 차이수를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상되는 패턴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부정선거와 대수의 법칙 적용. 비정상적 패턴 감지.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충분히 많은 표본이 있으면 지역별 시험별로 특정 패턴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부정선거가 개입하면 이 패턴이 깨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후보에게 가둬온 표가 몰리거나 일반 투표소의 결과가 다른 투표소와 통계적으로 지나치게 다를 경우 부정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유권자 등록률과 투표자 수의 불일치. 요번에 6.3 대선에도 실제 투표한 유권자 수와 선관위에서 발표한 투표자 수가 2에서 3%가량 차이를 보인다는 2에서 3%가 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투표자 수보다 선관위에서 발표한 사전 선거 참여자 수가 더 많습니다. 요거는 대수의 법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 분포의 비정상. 예상과 다르게 특정 후보에게 과도하게 높은 비율의 표가 분배될 때 이는 자연스러운 통계적 변동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통계적 분석법에 보면 벤포드의 법칙이 있는데 숫자의 분포를 분석하여 비정상적인 결과를 감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선거 결과의 숫자가 이 법칙과 크게 어긋나면 부정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 결과의 지역적 편향 분석. 지역별 투표 결과가 대수의 법칙에 따라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서만 비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경우가 보입니다. 대수의 법칙의 한계는 대수의 법칙은 정상적인 조건에서만 적용되면 부정이 치밀하게 이루어졌을 경우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소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전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대수의 법칙에 따른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 결론. 대수의 법칙은 정상적인 선거 과정에서 예상되는 투표 결과의 통계적 패턴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감지할 수 있지만 대수의 법칙 자체로 부정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 추가적인 정밀한 통계 분석과 조사 그리고 법칙 절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6.3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1728만 7,513표 49.42%, 김문수 후보가 1439만 5,639표 41.15%,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291만 7,523표 8.33%. 요 수치를 다 포함하면 3,460만 675표 됩니다. 올해 우리나라 선거 총 유권자 수가 4,439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3,460만 표를 빼면은 대선에서 유권자면서 선거에 참여하신 인원수가 679만 명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투표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또는 자택에서 요양으로 인해서 불편한 몸으로 해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퍼센트를 병만병으로 잡고 나머지 579만 명은 왜 투표 안 했습니까? 한덕수가 미워서 한덕수를 지지하는데 김문수가 무해서 투표 안 한다? 이런 사람도 있을 끼고, 또 정치에 실종이 나서 너희들끼리 잘 먹어 잘 살아라, 나는 대선에 선거 투표 안 할란다, 맘대로 해라, 이런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679만 명은 선거에 참여 안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서 사전선거를 없애든지 아니면 사전선거 후 바로 개표를 하든지 하라고 그렇게 줄기차게 요구했어도 중앙선관위는 우리는 부정선거 안 한다, 우리를 믿어라. 근데 우리가 자료 통계를 공개하거나
그러진 않겠, 또 제도를 바꾸지 않, 우리를 믿어라. 이런 식으로, 이번에 결국 중앙선관위가 6.3 대선을, 공정의 대선을, 업무를 수행했다는 얘기는 중앙선관위 위원장 자기들 얘기뿐입니다. 과연 정당하게 치르지 안 했는지는 말뿐입니다. 그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본투표에서 52.6%를 받았고 이재명 후보가 38.3%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에서는 반대로 이재명 후보가 63.9%를 받았고 김문수 후보가 26.6%를 받았습니다. 이 차이가 본투표에서는 14.3% 차이고 사전투표에서는 37.3%가 차이 났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와 발표한 투표자 수와 그 지역 유권자 실제 유권자 수와의 차이가 큽니다. 선거 감독하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투표한 사람을 체크했는데 그 숫자하고 중앙선관위가 사전선거 한 투표자 수의 차이가 크단 말입니다. 선관위에 발표한 숫자가 더 큽니다. 이거는 대수의 법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뭔가 인위적인 수단이 개입되어서 투표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6.3 대선에서 국민들이 많이 홍보가 돼서 사전투표하면 중앙선관위가 같은 편인 더불어당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개표를 조작하니까 사전선거 하지 말고 본투표로 승부를 하자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에 많은 사람이 어떤 데는 약 30% 어떤 데는 40%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투표에 참여해가지고 사전선거는 부정투표 조작하려고 만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이 참 어색하게 만들어서 대수의 법칙에 의하면 이번 6.3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를 증명하려면 중앙선관위 통계 자료를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해야 부정선거가 있는지 없던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중앙선관위가 자기들은 깨끗하다 우리는 정당하게 선거를 관리했다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자료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이번 대선이 정당한 대선 선거가 치루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2025년 6월 3일 대선 선거는 부정선거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본인 생각합니다. 역시 사전선거는 지금까지 사전선거 8번 다 더불어당이 이길 수가 있는 겁니까? 사전선거는 개표 조직에서 더불어당이 국회 입법을 장악하기 위한 전술 전략으로 만든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전선거로 개표 조작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건 국민 저항권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